웰컴맨 밀리티오와로 어서오세요. 오늘은 2020 소년특강 영어 유형편 5강의 5번과 6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독해 공략법 기억하시죠? 제목 문제는 오지선다형을 해석하는 게 가장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읽어야 될 분량이 조금 많다라는 거 기억하셔야겠죠? 그러면 5강의 5번 문제 먼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글에 제목을 물어보는 문제면 뭐 하기로 했었죠? 1번부터 5번까지 키워드 체킹 먼저 하셔야 돼요. 맨 처음 1번은 past, 과거로부터 우리가 배우는 것이 있고, 두 번째, 모든 유기체가 connected, 얘가 가장 핵심이겠죠? 연결이 되어져 있고, 세 번째, 연어를 어디로 데리고 가라? 다시 강으로 돌려보내라. 이건 무슨 얘기 나올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연어의 개체수가 줄어들어서 보호하자. 이런 내용 나올 것 같죠? 4번은 연어랑은 다른 이제 나무가 핵심이 되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5번은 슬픈 이야기, 그냥 단순히 슬픈 이야기가 된다는 거, 이거는 메시지가 없다라는 걸 의미하죠. 어쨌든 전반적으로 에코시스템 그 생태계와 관련된 내용이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한 상태에서 키워드를 체킹을 했었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나무 얘기가 은근 되게 많이 나와요. 처음에 보면 곰이 연어를 이제 숲으로 갖고 가는데 그 숲에 살고 있는 곤충이나 아니면 균류가 그 연어를 막 잡아서 이제 죽은 연어가 되겠죠. 그 연어를 이제 토양분을 만들어서 나무가 그걸 먹게 하고 나무가 집을 제공해주고 심지어 나중에 뭐까지 나와요? 사람들도 그 나무를 사용한다 해가지고 나무에 꽂혀서 보는 학생들은 4번이라고 고르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뭐를 주의를 해야 되냐면 아직 우리에게 정확한 메시지가 없는 글인 줄 알았는데 맨 마지막 문장에 메시지가 정확하게 제공이 되고 있거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의 미래는 분리가 되어질 수 없습니다. 누구의 미래로부터? 곤충이나 아니면 개구리나 아니면 연어의 미래로부터 우리 미래도 분리가 되어질 수 없다.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는 자, 다 어떻게 되어져 있다? connected, 연결이 되어져 있다 해서 2번이 이제 답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단순히 메시지가 전달이 안 됐을 경우에는 그냥 러프하게 제목을 잡으면 돼요. 그런데 메시지가 강력하게 남겨져 있는 경우에는 제목도 그 속에 반드시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야 된다는 것 기억하셔야겠죠? 자, 그러면 다음으로 프리뷰 같이 가보실 텐데요. 우리 학생 여러분들 정독으로 먼저 공부를 하시고 저의 영상을 통해서 복습, 내가 놓치는 거 없는지를 꼼꼼하게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이 글의 토픽은 방금 전에 제가 답의 근거가 된다라고 했던 마지막 부분이 당연히 토픽이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핵심이 되는 어휘 같이 보실게요. drag and drop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마우스로 이렇게 끌고 가가지고 여기다 딱 놓는 거 drag and drop, 끌고 가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 발음하고 영국 발음하고 다르죠? 미국 발음은 fungi 또는 fungi라고 발음을 하고 영국에서는 fungi라고 발음을 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그냥 fungi에다가 균류 이렇게 외우는 것이 아니라 fungus를 먼저 써야 돼요. fungus가 단수형이야. 그러니까 펑거스의 복수형이다. 이렇게 외워야 나중에 여러분들 뭔제 수일치가 만에 하나 여러분들에게 팁이 될 수 있을 만할 때 이런 단어가 단서가 될 수 있어요. 조심하셔야겠죠. 댄은 무슨 뜻이냐면 동물들이 살고 있는 굴을 전반적으로 이제 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큰 이제 땅굴이나 그런 거 다 포함해서요. decompose는 최근에 했었어요. 분해시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termite 이거 토플하는 학생들은 아마 이 단어 보고 되게 반가웠을걸요. 근데 사실은 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수능특강 EBS 연계교재 나온 단어 다 외우라고 했지만 사실 여기에서도 털마이트를 꼭 외울 필요는 없었던 단어. 그래서 뒤에는 체다 트리 같은 경우도 삼나무인데 사실 우리가 뭐 삼나무 그렇게 알 필요는 없죠. 자, 그리고 나서 consequence가 결과란 뜻을 가지고 있죠. have consequence for 뒤에 무엇에 영향을 미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핵심이 되는 어휘를 가지고 우리 스토리라인 전개하는 스키밍 한번 해보실게요. 전반적으로 Great Bear Rainforest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쭉 나열을 합니다. 시간적인 순서 또는 생태계의 그 단계에 따라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곰이 뭐 연어를 가지고 왔고 그 연어가 이제 균류에 의해서 분해가 되어서 나무가 그걸 자양분으로 먹고 그렇게 해서 나무가 생존할 수 있었기 때문에 새들이나 아니면은 늑대에게 집을 제공해 줄 수 있었고 또 그 나무가
나무가 또 어떤 경우 어떤 자연재해나 그런 것에 의해서 나무가 쓰러졌을 경우에는 또 거기서 산딸기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살 수가 있고 나중에 그 곰이 또 다시 산딸기를 먹게 되고 뭐 그렇게 하면서 결국에는 어디까지 와요? 쭉 이게 생태계가 결국에는 어디까지 오는 거야? 인간까지 이제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들 또한 뭐 연어도 먹고 사슴도 먹고 그다음에 나무도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서 결론이 여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다 연결되어져 있으니까 이 생태계의 어떤 특정한 부분의 변화도 나머지에게 큰 영향을 끼칠 수가 있다. 결국에는 여기서 our future, our는 인간이라고 해석하셔야 됩니다. 인간의 미래는 절대로 이러한 것들의 미래와 분리가 되어질 수 없어. 우리는 다 연결되어져 있어. 라고 전개가 되는 아주 쉬운 지문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알고 오늘 끝내는 5화로 구문독해 한번 같이 가보실게요. 첫 번째. 자, 곰이 끌고 갑니다. 연어를 어디에 숲에 끌고 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 where이 나왔네요. where은 앞에 있는 forest를 꾸며주죠. 항상 이 자리에는 which와 where를 물어보기 때문에 뒷문장이 완전한지 불완전한지 여부를 여러분들이 따지셔야 되는데 뒤에를 봤더니 곤충과 균류들이 한 다음에 turn A into B 좀 같이 적어주시겠어요? turn A into B 무슨 뜻이죠? A를 B로 바꾸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그 곰이 갖고 온 죽은 연어를 뭐로 이제 바꾸게 된다? 나무들을 위한 음식으로 이제 바꾸게 되는 그런 숲으로 갖고 오게 됐죠. 더불어서 아직 안 끝났어요. 콤마 다음에 which 나왔죠. 마찬가지로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여러분들 체크하셔야 되는데 뒤에를 봤더니 동사로 시작하네요. 뭐가 없어요? 주어가 없으니까 얘는 주격 관계대명사겠죠. 자, 그리고 나서 그 나무들이에요. 예선행사는 지금 trees가 되는 겁니다. 나무들이 제공을 하는데 뭐를? 집을 누구에게? 자, 첫 번째. 그 나뭇가지에서 살고 있는 새들에게 집을 제공해 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병렬이 되겠죠. 요번에는 그 나무의 뿌리 아래에 있는 여러 가지 굴들에 살고 있는 누구에게 늑대에게 집을 제공해 준다. 여기까지 어려움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첫 번째 문장만 봤을 때, 이게 생태계의 연결성과 관련된 거구나, 라고 얼른 파악하고 마지막 문장만 해석을 했으면 제목 같은 경우는 빨리 고를 수가 있었겠죠? 세 번째 지문이요. 세 번째 지문 봤더니 이제 곰이 뭐를 먹죠? 그 나무 위에 있었던 산딸기류를 먹고 뿐만 아니라 또 뭐도 먹어요. 거기서 살고 있는 이제 곤충들도 먹게 되는데 그 곤충이 뭐냐면 해서 개미나 흰개미 같은 곤충을 얘기해요. 더불어서 이 대절이 앞에를 수식해주는 관계대명사인데 어법 하나만 굳이 체크를 하자면 fallen만 기억해 주시겠어요? 이 fallen은 falling이냐 fallen이냐를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돼요. 이 얘기는 제가 지난 시간에 했었던 것 같은데 보통 학생들이 어떻게 고른다? fallen 뒤에 목적어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다고요. 자, 얘한테 영향을 주는 애가 혹시라도 있나? 또는 본동사가 있나를 보기 위해 앞으로 가야 되는데 그 중에 누구에 걸렸어요? 그 중에 관사한테 걸렸어야 됐었죠. 그러면 더는 원래 누구 앞에 와야 돼요? 명사 앞에 오는 게 정상. 그러면 원래는 더 로그가 돼야 되는 건데 이 자리는 그럼 뭐가 되는 거야?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가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통나무가 쓰러지고 있는 중인 통나무에 어떻게 살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미 쓰러진 통나무에서 살고 있는 개미나 흰개미들. 왜냐면 아까 윈드스톰에 의해서 쓰러졌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나무가. 맞죠? 자, 그리고 나서 뒤에도 사실 전혀 해석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패스하고 넘어갈게요. 오늘은 6번 지문 공부하기 바빠요.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같은 경우에는 변화가 이제 주어가 되는 겁니다. 자, S 붙은 거 보이시죠? 즉 이거 무슨 얘기냐면 주어랑 동사의 위치가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데 그 중에 여러분들이 전부 다 수식어를 빼주시면 돼요. 왜냐면 만에 하나 이 have 자리에 has라고 쳐져 있다고 보자고요. 그러면 학생들이 얘가 주어가 이코시스템인가 봐 라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one part다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 한마디로 무슨 얘기예요? to one part, 어느 한 부분에 있어서의 변화들은이에요. 이 to가 전치사죠. 그러니까 우리 전명구는 싹 다 지우기로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changes가 주어고 have가 동사다. 수일치 기억하셔야 되겠죠. 그럼 이거 한번 보실까요? 자, 이러한 생태계의 어느 한 부분의 변화들은 심지어 그 부분이 작다 할지라도 뭐를 가지게 된다? 굉장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다른 것들에게.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마지막 7번 문장.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의 미래가 뭐 할 수 없어요. 분리가 되어질 수가 없겠죠. 누구로부터? 미래인데 누구의 미래? 자, 여기서 지금 and로 두 가지를 같이 받으셔야 돼요. 즉 토양에 살고 있는 곤충의 미래와 더불어서 그 열대우림에서 살고 있는 개구리와 연어의 미래와 우리 인간의 미래는 분리시킬 수 없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핵심은 여기 our future가 여기 있는 our가 인간이라고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신다면은 전반적으로 이 생태계에 포함되어져 있는 모든 유기체들이 다 연결이 되어져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지문이었습니다. 리뷰를 이제 마지막으로 보실 텐데요. 로직도 별로 어렵지가 않고요. 어법도 사실 볼 거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자면 5강의 5번 지문을 굳이 학교 선생님들이 소모를 해가면서 문제를 내실 것 같지는 않아요. 대신 뭐 소재 연계, 그러니까 생태계 연결성 이런 걸로 여러분들이 독해 문제가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 수능에서 지문 자체가 생태계도 항상 답은 고정되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그렇게 사실 어렵지 않은 지문입니다. 어법도 제가 지금 찝어드리는 어법은 뭐 우리 내신을 대비하세요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신이라는 것은 적어도 5개 정도의 다른 어법이 나와야지 선생님들이 객관식으로 낼 수가 있거든요. 얘는 심지어 5개도 안 나와요. 근데 지금 제가 이걸 굳이 찝어드리는 이유는 우리는 EBS 연계 교재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 수단으로 활용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영어 공부하는 하나의 수단. 자, 첫 번째 where 자리에는 which나 where, 두 번째도 마찬가지죠. which냐 where. 이런 문제는 어떻게 풀기로 했었다? 뒷문장을 봐서 완전 불완전으로 여러분들이 답을 고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문제는 뭐냐면 이 fallen 자리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이거를 많이 헷갈려 할 수가 있어. 그래서 항상 뭐다? 얘한테 영향을 주는 것을 찾으러 앞으로 가던 중에 관사에 걸리면 관사랑 명사가 서로 붙어 있어야 정상이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얘는 뭐야?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니까 얘를 목적으로 봐서 능동수동 고르지 말라고요. 그 말씀 드렸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제가 이거 주의하라는 건 뭐였었냐면 수일치를 했을 때 정확하게 전치사 플러스 명사, 즉 전명구 자리는 싹 다 지우고서 최종적으로 만나는 주어를 정확하게 찾으라는 게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오늘 6번 공부하려면 정말 갈 길이 멀어요. 그래서 빨리 문제 먼저 풀어볼게요. 자, 제목을 물어보는 문제니까 키워드 체킹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성격 또는 품성이 바뀔 준비가 되어졌을 때예요. 그런데 그 앞에 really가 나온 거 보니까 진짜로 바뀔 준비가 되어졌을 때, 이제 제목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제목을 해석이 정확하게 안 됐을 경우에는 굉장히 그 답 고르기가 좀 애매모호한 그런 문제라고 보셔야 되죠. 2번 같은 경우에도 잊어버려라. 뭐랑 뭐 사이에서의 1과 3 사이에서의 밸런스, 균형을 잊어버려라. 이상하네. 우리 일반적으로 일하고 삶에서의 균형을 잘 이루어야 된다라고 보통 많이 듣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균형을 이루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를 하라는 얘기예요? 블렌드. 그러니까 이걸 혼합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앞에와 뒤에서의 이제 차이가 나는 단어, 밸런스와 블렌드의 차이를 봐서 이 지문을 읽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에는 목표를 oriented라는 단어 오랜만에 나왔네요. orient가 어디를 지향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목표를 지향하는 삶이 궁극적으로 뭐를 이끈다? 성공을 이끄는데 그것에 대한 이유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4번을 봤을 경우에는 긍정적인 습관이 뭐를 가져온다? 더 나은 삶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5번 willpower 자주 나오는 단어죠. 무슨 뜻이에요? 의지력인데 의지력을 뛰어넘어가 제목이에요. 의지력을 뛰어넘어. 대체 이 사람이 나한테 전달하고자 하는 게 뭔가를 봤을 때 앞에랑 뒤에 거 사실 둘 중에 하나만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랬더니 뒤에를 봤더니 과학이 어디에 숨겨져 있대요? 나쁜 습관을 없애는 데 있어서 그 나쁜 습관을 깨트리는 데 있어서 과학이 숨겨져 있다가 되겠습니다. 4번하고 5번에 habits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역시 어떻게 살아라라는 메시지를 주는 글이구나 정도는 유추할 수 있겠죠? 자, 그 상태에서 앞과 뒤를 여러분들이 이제 살피셔야 되는데요. 앞에서 어떤 단어가 나왔었나면 habits라는 단어가 바로 나왔죠. excellence, 우수성이라는 것은 한 행동이 아니라 하나의 습관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습관에 대한 얘기가 쭉 전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뒤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it does make a difference. 여러분들 does에다가 동그라미
일단 이거 선생님이 갑자기 어법을 이 부분에서 설명하는 경우는 딱 하나예요. 강조용법. 무슨 얘기냐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강조용법이 나오면 그 문장이 곧 주제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면 이 사람이 강조한 이유가 뭐겠어요? 그 말이 여기서 제일 중요하니까 강조했을 거 아니야. 그것이 차이점을 만든다고 하죠. 그러면 사실 이 이시 가리키는 거는 어디 있겠어요? 앞문장 전체인데 앞문장 봤을 때 계속 습관에 관련된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거는 전반적으로 뭐에 대한 내용이다. 좋은 습관이 더 나은 삶을 가지고 올 것이다란 내용으로 전개가 되어진다고 보셔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프리뷰 먼저 보실게요. 우리 정독 예습 되어져 있어야 되죠. 이 글은 좋은 습관을 들이는 중요성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토픽은 방금 전에 이제 앞문장 그리고 마지막 문장에서 해결을 하시면 되고요. 핵심이 되는 어휘를 보시는데 미리 좀 말씀드려요. 제가 오늘 리뷰에서는 처음으로 어휘 변형을 예상을 해드립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거 어휘로 변형을 하기 딱 좋은 그런 지문이에요. 중요한 단어도 많고요. conscious, 의식하는 이란 뜻을 가지고 있고요. integrate가 통합시키다라는 동사로 많이 쓰이는데 integrated 하면 통합적인 원만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지문에서는 원만한 삶이라고 해석이 되어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implement, 실행하다. 와 이제 반대되는 개념이 eliminate, 제거하다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composite, 명사일된 합성물, 합성의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consecutive 좀 자주 보셨나요? 요거 독해에서 간혹가다 기출문제 나와요. 그죠? consecutive 연속적인 끊이지 않은 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indefinite 무슨 뜻이에요? 무기한의 정해져 있지 않은 이란 뜻입니다. 이거 반대말이 뭐죠? 그렇죠. definite. definite는 무슨 뜻이에요? 정해져 있는 확실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참고로 요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리뷰에서 제가 어떻게 변형이 될지 한 번 더 찝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음으로 핵심이 되는 어휘를 가지고 스토리라인 전개하는 스키밍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는 뭘 얘기하냐면요. 의식하는 습관을 뭐 하는 것이, 익히는 것이 원만한 삶을 성공하는 하나의 도구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 우리한테 의식하는 습관을 가지라고 하는구나가 쭉 전개가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좋고 생산적인 습관은 우리가 익힐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좋지 않고 파괴적인 습관 같은 경우에는 제거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우리 인간은 여기서 캐릭터는 성격이라고 봐도 되고요. 아니면 자아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우리의 자아 또는 성격은 기본적으로 우리의 이러한 습관들의 합성물이기 때문에 그만큼 습관이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그만큼 중요하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좋은 습관을 기르려고 해야 되고 좋은 습관을 새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해요? 좋은 습관 또는 새로운 습관을 우리가 들인다 라는 것이 며칠이 걸린다? 21일이 걸린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21일이 예를 들어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로 했어. 근데 오늘 일찍 일어났다가 아 내일은 좀 늦게 일어났어. 그렇게 하다 그 다음날 일찍 일어나고 그런 식으로 띄엄띄엄 하는 20일이 아니고 무조건 1일부터 21일까지 계속 연속적으로 그렇게 해라 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며칠 날이 됐을 때 22일이 되었을 때 우리가 그 아침에 늦잠 자고 싶어도 저절로 아침에 눈이 떠진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한마디로 21일 동안 우리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려고 노력한다라는 것이 굉장히 어렵기는 하지만 그 어려운 도전이라는 것은 한정이 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언젠가는 끝이 있기 때문에 그 끝이 언제다? 22일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만큼 좋은 습관 들인 게 중요하니까 우리 다 같이 좋은 습관을 새로운 습관을 가지려고 노력하자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알고 오늘 끝내는 5화로 구문 독해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이요. 아리스타르 누굴까요? 아리스토텔레스예요.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가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이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것이라고 제가 해석을 해드렸습니다. 왜냐하면 R에 대한 보호 없어. 즉 명사 없고요. 그 다음에 뒷문장에 do에 대한 명사 없습니다. 뭐를 했는지 목적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사이에는 관계대명사 what밖에 못 오는데 첫 문장부터 해석이 어색하죠. 여기서는 한마디로
우리의 자아는이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우리의 자아는 곧 뭐이다? 우리가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 다음 단어가 뭐가 나오냐면 excellence, 탁월하다라는 건 그러므로 하나의 행동이 아니라 바로 뭐가 되는 것이다? 하나의 습관이라고 볼 수 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반복적으로 한다라는 걸 다른 말로 간단한 단어로 뭐라고 바꿀 수 있어요? habit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유명한 사람의 이야기를 처음 서론에 둔 것을 보아하니 여기서 가장 핵심이 되는 habit에 대한 내용을 다루겠구나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보실게요. 자, 그리고 이제 의식하는 습관들을 익히는 것은이 주어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is 같은 경우에는 앞에 있는 habits가 주어가 아니라 뭐가 된다? developing이라는 동명사가 주어가 된다. 그래서 이 자리에 수일치에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즉, 의식하는 습관들을 익히는 것은 바로 도구가 될 수 있는데 어떤 도구? 그래서 지금 to achieve가 앞에 있는 to를 꾸며주고 있죠. 바로 원만한 삶을 성취할 수 있는 하나의 도구가 됩니다. 그러니까 원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 뭐 하란 얘기예요? 의식하는 습관을 가지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4번 지문에서 까다로운 어법 몇 가지 좀 갈 거예요. 일단 여러분들 주어 좀 쫙 밑줄 친 다음에 요거 주어 체킹 좀 해주시겠어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제가 지금부터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좀 할 겁니다. 이 involve 자리에다가 수일치라고 여러분들 좀 적어주세요. 무슨 얘기냐면 자, 우리 주어 한번 찾아볼게요. 해석 먼저. 좋고 생산적인 습관들을 익히는 것과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쁘고 파괴적인 습관들을 뭐하는 것? 제거하는 것은 involve 포함합니다. 이렇게 해석이 되죠. 그냥 해석했으면 여러분들 이거가 눈에 안 보였으려나? 이거 가장 최근에 했었던 어법 중에 하나예요. 무슨 얘기냐면 동명사 and 동명사가 주어일 경우에 동사의 수일치 어떻게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단수도 되고 복수도 될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다시 자, 준동사가 주어일 경우에는 동사는 단수 취급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주어가 하나가 아니잖아요. 동명사 and 동명사가 주어일 경우에는 얘는 단수일 때도 있고 복수일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구별하는 방법을 제가 분명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4강의 3번에서 듣보잡어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냐? 동명사 플러스 동명사가 주어일 때 이 둘의 행위가 각각 독립적으로 따로 이루어지는 행위라고 봤을 경우에는 이 동사가 복수 취급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4강의 3번 같은 경우에는 복수였었거든요. 이쯤 되면 이제 학생들이 질문을 하죠. 선생님 이거는 익히는 거고 이거는 제거하는 건데 독립된 행위 아닌가요? 아니 이건 그냥 하나의 세트로 볼 수 있는 행위라는 거예요. 좋은 거는 익히고 안 좋은 것은 제거하자. 그러니까 이건 마치 햄버거와 콜라 같은 거야. 그래서 우리가 햄버거하고 콜라 얘기할 때요. 햄버거도 물리적으로 따로 하나 있는 거죠. 콜라도 따로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햄버거 앤 콜라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거를 우리가 하나의 묶음으로 해가지고 단수 취급을 한다고요. 얘도 여기에서 이 두 가지의 행위를 하나로 묶었기 때문에 단수 취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조금 어렵죠. 근데 4강의 3번 설명을 들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제 얘기를 충분히 이해하실 거예요. 자, 다음으로 이제 looking 자리 좀 밑줄. 자, 그래서 이 자리는 오랜만에 나왔어요. 여러분들 이 자리에 학교 선생님이 to look으로 바꿨다고 했을 경우에는 맞았다 틀렸다 틀렸다 누구 때문에 involve 포함하다 또 뭐 있죠? include 포함하다 얘네들 전부 다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포함하고 있어요. looking at 보는 것을 포함하는데 뭐를 보냐면 해서 뒤에 what도 또 적어주세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 LH라는 말이 되게 익숙하지 않아요? LH 되게 많이 보지 않았어요? 그쵸? 그래서 만에 하나 이 자리에 위치에 밑줄이 쳐져 있어. 그럼 우리 학생 여러분들 문제 어떻게 풀기로 했더라?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위치는 뒷문장이 완전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뒷문장 완전한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주어 있고 need to implement 실행하다. 뭐를 시행했는지 목적어 있나요, 없나요? 목적어 없죠. 그러니까 what에서 끊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what 앞에 전치사에 대한 목적어가 없어. 즉 앞문장 불완전.
자, 그 다음에 뒷문장도 implement에 대한 목적어가 없어. 뒷문장 불안정. 그래서 누구밖에 못 온다? 관계대명사 what밖에 못 온다 라고 보셔야 됩니다. 더불어서 as well as가 있으니까 저 뒷문장 먼저 해석을 하려고요. 여기 what 또 왜 왔는지 아시겠죠? A as well as B라고 해서 A와 B의 병렬인데 문제는 생김새에 현혹되시면 안 돼요. 이 문장이 불완전한지 정확하게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eliminate 뭐를 제거하다라는 목적어가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얘도 불완전해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what이 온 겁니다. as well as니까 뒤에부터 해석하셔야죠. 여러분이 제거해야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실행해야 하는 것을 보는 것을 이제 involve 포함합니다. 라는 이제 지문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5번째 문장이에요. 스테판이라는 사람은 요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의 성격이 기본적으로 뭐가 된다. 이러한 우리의 모든 성격의 합성이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의 성품이. 자, 그러면서 take a look at 자, 한번 쳐다보세요 라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가 그만큼 습관이 우리 자아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쭉 알려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한테 메시지를 전달하는 지문이죠. 자, take a look at 한번 살펴보세요. 뭐를 살펴보란 얘기예요. 여러분들의 습관을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ask yourself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문법 한번 체킹. 이거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드렸죠. 자, yourself 자리에는 you가 오면 안 되는 부분입니다. 무슨 얘기냐? 자, 이 ask 같은 경우에는 누구에게 무엇을 묻다예요. 그러니까 이 yourself는 ask에 대한 목적어가 되는 겁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제기대명사 중에서 제기적용법은 언제 쓴다고 했죠? 주어와 목적어가 서로 같을 때 목적어 자리에다 쓰는 것을 제기적 용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빠르게 주어를 찾아가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주어가 없어. 근데 당연하죠. 동사 원형으로 시작하는 것을 뭐라고 불러요? 명령문. 명령문에 숨겨진 주어는 불특정한 사람으로서 일반적으로 you가 이제 주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명령문의 주어, 숨겨진 주어가 you니까 당신이 당신 스스로에게 질문하십시오가 됐으니까 yourself가 반드시 와야 되는 부분이에요. 더불어서 자, yourself 뒤에 what 자리도 제가 지금 어떻게 적어놨어요? 사형식을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묻다니까 이 자리도 이제 명사절이 되는 겁니다. 그럼 명사절 이끌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간접 의문문이라고 미리 적어드렸으니까 뭐라고 해석해야 돼요? 것? 무엇?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무엇이라고 해석하셔야 되죠. 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됐냐면 무엇이 여러분들의 목표에 더 가깝게 가도록 해주는지 그리고 두 번째 무엇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것들로부터 멀어지게끔 하는지를 ask, 질문하십시오 라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여기선 지금 같은 병렬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 하나만 질문 맨 마지막에 them이 왔는데 무엇으로부터 멀어지다 했을 때 이 them이 가리키는 건 뭐예요? 저 앞에 있는 your goals를 나타내겠죠. 6번째 문장에서 우리한테 메시지를 전달했잖아요. 스스로에게 자문을 해보라고 했으니까 7번 문장에서 무슨 얘기할 것 같아요? 자, 좋은 습관 가지려고 노력해라. 새로운 습관 가지는 거 얼마 안 걸리거든. 이란 얘기를 해줄 거예요. 그럼 여기 한번 볼까요? 자, 이해하세요 라고 한 다음에 이제 대절이 나왔네요. understand에 대한 목적절, 접속사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21일밖에 안 걸린대요. 뭐 하는 데 있어서 새로운 습관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21일밖에 안 걸린다라는 걸 이해하세요. 기억하세요 라는 얘기죠. 자, 그럼 이 to begin 자리는 왜 투부정사가 왔을까? 혹시 답의 근거 찾으셨나요? 어디서 찾았어요? 하나, 둘, 바로 앞에 takes에 걸렸죠. 그래서 여러분들 중학교 때 다 공부하셨을 거예요. 자, it take 시간 투부정사 무슨 뜻이죠? 투부정사 하는데 이만큼의 시간이 걸리다라고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반대로 만에 하나 이 자리가 spend였어. 그러면 여러분들 이 자리 to begin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여기 spends 21 days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 beginning이 돼야 됩니다. 학교 선생님들은 이 정도는 변형을 할 수는 있겠죠. 자, 그러면서 옆에 괄호치고 부연 설명해줘요. 새로운 습관을 시작하는데 21일이 걸리는데 그 21일이라는 것은 연이은 21일을 말해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는 삽입절은 그냥 지워버릴게요. 삽입어구는. 그 다음에 이제 every time이 나왔는데 필기 좀 해주세요. every time은 whenever 대신할 수 있습니다. 즉, 주어가 동사 할 때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이거는 무슨 말을 의미하느냐? 이 every time이 부사절을 이끌 수 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제가 절까지 끊어드렸어요. 그럼 한번 보실까요? 당신이 하는데 뭐를 해요? Something new, 뭔가 새로운 것을 할 때마다 또는 or choose not to, 뭔가를 하지 않으려고 선택할 때마다 라고 이제 보셔야 되겠죠. 자, something new는 뭐 생각하셔야 돼요? 어순 생각하셔야죠. 형용사가 이렇게 뒤에서 thing을 꾸며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더불어서 아직 안 끝났죠. 자, 이 not to는 어떻게 생겨 먹었느냐. not to 뒤에 생략된 아이가 있어요. not to do something. 즉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뭔가를 새로운 것을 하려고 할 때마다 더불어서 뭔가를 하지 않으려고 할 때마다 얘는 뭐겠어요? 나쁜 습관이니까. 그죠? 나쁜 습관이 있었을 거예요. 그 나쁜 습관을 안 하려고 할 때마다 it does make a difference. 그것은 바로 차이점을 만들게 됩니다. 하면서 제가 앞서서 문제 풀었을 때 이 does 말씀드렸네요. 강조용법이라고 했고 강조용법이 있기 때문에 이 문장이 제일 중요한 거야. 자, 그래서 이 it이 가리키는 게 앞문장이었으므로 한마디로 좋은 습관 들여라가 이제 이 사람의 포인트였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조금만 더 보실까요? 그래서 이러한 relatively 상대적으로 painful 고통이 뒤따르는 절차, 뭐에 대한 절차, 여기까지가 이제 주어가 되는 거죠. 변화의 절차는 즉 무슨 얘기냐면 뭔가 새로운 거를 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안 좋은 습관을 바꾸려고 하는 건 참 쉽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상대적으로 조금 고통이 뒤따르는 변화의 과정은 뭐하다, 무기한하지 않다. 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 부정어가 있죠. not이에요. indefinite의 in도 부정어구죠. 부정어 플러스 부정어는 뭐다? 긍정이다. 그러면은 무기한하지 않다. 해석하니까 되게 어색해. 그러니까 한마디로 부정어 다 빼버려. 한마디로 뭐 하다는 거야? 유한하다. 그러니까 언젠가 끝이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더불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은 고작 몇 주밖에 안 걸려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21일이 걸리는 거니까는 3주밖에 안 걸린다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22일차가 되었을 때 그 다음에 it for you to not do 밑줄 짝짝짝 친 다음에 가주 의미상주어 진주어 빨리 체킹해 주세요. 자, 그럼 우리 뭐부터 해석해야 돼요? 의미상주어부터 해석하고 진주어 해석하고 그 다음에 여기로 와야 되죠. 자, 그러면 당신이 22일차가 되었을 때 당신의 새로운 습관을 하지 않는 것은 뭐 하는 것보다 그것을 계속하려고 하는 것보다 실제로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아까 제가 단편적으로 예를 뭐를 들었냐면 늦잠 자는 거. 내가 21일 동안 늦잠을 안 자려고 노력을 했어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서는 딱딱 그 시간에 일어났어. 그래서 22일차가 됐을 때 오늘 좀 늦게 일어나야지 라고 그 전날 마음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맨날 일어나던 시간에 눈이 떠진다라는 얘기예요. 여기까지는 이해되시죠? 자, 더불어서 이제 여러분들하고 제가 이따가 보게 될 듣보잡어법 5탄이 오늘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to not do에다가는 별표 치시고 조금만 저 기다려 주세요. 이 the는 앞에 있는 harder에 대한 비교급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찍고 싶은 것은 이 be예요. It'll be to continue doing it. 일단 참고로 이 it도 가지고 이 to continue도 진주가 되는 겁니다. 이 사이에 손님 be만 나왔네요. 이거 뭐예요? 이거요, 여러분들. 대동사예요. 얘가 대신하는 게 뭐라고요? 저 앞에 있는 it'll be harder를 이제 대신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그냥 it'll be hard가 되겠죠. 그러니까 to continue doing it 그것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하려고 할 때 어려운 것보다 더 어려워진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듣보잡어법 5탄 나간다고 말씀드렸어요. 준동사의 부정어구입니다. 필기하셔야죠. 아니면 캡처를 하셔가지고서는 따로 저장을 하시던가. 자, 무슨 얘기냐? 방금 전에 엄청 이상한 지문이 있었어요. to, not to. 뭔가 되게 어색한데 not to do가 더 익숙하지 않아요? 그죠? 이거와 관련돼서 제가 정확하게 답을 알려드릴게요. 자, 결국에는 교육식 어법을 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교육식 어법이라는 건 이래서 한국어법이 이거 아니야. 이거 그 영어권 국가에서도 전부 다 이 문법을 배울 땐 이렇게 배워요. to와 동사는 분리가 불가합니다. 그러니까 투부정사를 만들 때는 to하고 동사가 붙어 있어야 돼.
자, 그래서 거기에서 파생된 어법이 뭐가 되냐면 준동사의 부정어구는 즉 not이나 never 같은 걸 쓰고 싶으면 to하고 동사 사이에 오는 것이 아니라 준동사 앞에 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심지어 우리 중학교 때 내신에서 다음 중 어법상 틀린 것을 고르시오 했을 때 to 다음에 not이 나오면은 틀린 어법이라고 선생님들이 가르쳤을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푸른 기억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웬일이야. EBS 수능 특강에 to, not, do가 나와버렸잖아. 그럼 이거 오탄가는 아니에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어법이 분리부정사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원래 to와 동사가 붙어 있어야 돼요. 얘네들은 이 앞에 와야 돼. 근데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부정어구 또는 부사가 이 to와 동사 사이에 낄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갑자기 이제 분리가 됐죠. 그거를 분리부정사라고 부릅니다. 분리부정사 외우지 마요. 지금 내 말만 이해만 하면 돼. 자, 조금만 제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요런 세 개의 문장이 있어요. 자, 한번 해석해 볼까요? 나는 요청했습니다. 그가 조용하게 떠나기를 뭐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고 더불어서 또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요? 나는 그에게 요청했어요. 조용히 요청했어요. 뭐 하라고? 떠나라고 요청을 할 수도 있죠.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괴리가 생겨. 의사소통에 있어서. 여기에서의 quietly는 그 사람이 이제 도서관이었다고 치자고요. 그럼 그 사람이 소리를 내지 말고 조용조용히 떠나라는 얘긴가? 아니면 내가 그 사람한테 조용히 좀 나가주시겠어요 했을 때 내가 조용조용히 말을 했다라는 건가? 이 quietly의 주체자가 나인가 그인가 알 수가 없죠. 자, 그럼 뒤로 또 빼볼까? I asked him to leave quietly. 나는 그에게 떠나라고 조용히 말했다. 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나는 조용히 그에게 떠나라고 말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조용이라는 게 대체 아직도 아이가 조용하다라는 건지 힘이 조용하다라는 건지 알 수가 없어. 근데 얘는 아주 명확하다라는 거죠. I asked him. 나는 그에게 요청했다. 딱 끊겼어요. 어떻게 하라고? quietly live. 얘가 지금 quietly가 live를 꾸며준다라는 게 아주 극명하게 보이잖아요. 그쵸? 너무나 우리가 시각적으로도 명확하게 보여. 아, 그래서 여기서 도서관인데 그 사람이 조용히 떠나라는 거였구나라고 이렇게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게 분리 부정사입니다. 헐, 선생님,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이, 시험에 안 나온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냐면 얘 not to도 해도 되고 to not to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를 모르는 학생들이 있다 쳐요. 선생님이 변형 문제에서 내신에서 이 to not to에다가 밑줄을 쳤어. 1, 2, 3, 4, 5번 중에서 그러니까 5번이었어. 근데 여러분들이 1번부터 4번까지 중에서 답을 못 골랐다 쳐요. 아, 답이 잘 안 보여 했을 때 5번을 찍을 가망성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죠. 이게 아는 것의 힘이야. 내가 만에 하나 이걸 알았다면 이거는 맞았어 하고 제쳐두고 1번부터 4번까지 중에서 내가 놓친 거 없는지 재검토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듣보잡어법 5탄인데요. 이제 듣보잡어법도 나올 만큼 웬만큼 많이 나왔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말고 분리부정사라는 말을 꼭 알고 있을 필요는 없지만 이런 거 필기를 해두면은 나중에 시험 봤을 때 이게 나왔네 그냥 이 정도 하고 넘어갈 수는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어법 포인트를 제가 좀 찝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뭐가 다다다다다다 많이 나오는데 반복되는 게 좀 많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이 자리가 we are what이냐 who냐라고 봤을 때 사람이니까 who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누구인지 그 대상이 안 나왔어요. 이거 앞문장 불완전한 거고요. do에 대한 목적어 없어서 뒷문장도 불완전해서 이제 관계대명사 what밖에 못 온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is 같은 경우에는 수일치 조심해서 앞에 있는 developing ing에 대한 수일치 맞추셔야 됩니다. 더불어서 to achieve는 앞에 있는 a to를 꾸며주는 형용사적 용법이에요. 형용사적 용법 이런 용법 내가 적을 필요 있어가 아니라 만에 하나 여러분들 to achieving ing에 밑줄이 쳐져 있다라고 했을 경우 이 사람의 출제 의도는 얘가 to 부정사계 전치사계가 이 사람의 출제 의도인데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안 하면 틀릴 수도 있겠죠.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involves라고 해서 여기 엄청 어려운 어법 하나 나갔어요. 뭐라고 했었죠? developing 동명사 and eliminating 동명사 이렇게 동명사 플러스 동명사가 주어일 경우에는 단수 복수 둘 다 가능할 수 있는데 문제는 하나의 세트로 봤을 때는 단수 취급하셔야 됩니다. 더불어서 involve 또는 include의 목적어는 투부정사가 오면 안 된다라는 거 같이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 what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자, 위치를 조심해서 뒷문장 완전 불완전해서 여기 what과 what이 서로 병렬을 이루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yourself는 제기적 용법
이거 오늘 선생님 강의했는데 제기적용법 잘 모르겠는데 하는 학생들의 지난 시간 강의 한번 제기적용법 설명 한번 살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 what은 간접 의문문으로서 뒤에 병렬까지 같이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to begin은 take 때문에 to가 나왔는데 경우에 따라서 학교 선생님이 이거 spend로 바꾸면 ing라고 다 고르셔야 돼요. 더불어서 이 does는 make를 강조해주고 있고 분리 부정사로 쓰였기 때문에 얘는 맞았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더불어서 여기는 지금 대동사를 물어보는 문제죠. it'll do가 아니라 it'll be hard를 대신하고 있다라는 얘기 말씀드렸습니다. 자, EBS 수능 특강 하고서는 처음으로 제가 어휘 변형을 조금 해드리려고 해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무슨 얘기냐면 시험을 내는 출제자의 입장에서 이런 지문을 보잖아요. 그러면 대충 보이는 문제가 있어. 예를 들어서 반대되는 단어들이 명확한 아이들. 그래서 전반적으로 해석을 쭉 해나가다가 애매모호하게 반대되는 단어를 넣었을 때 얘가 이걸 찾을 수 있을까에 해당되는 그런 단어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유사하게 생긴 단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둘 중에 하나나 아니면 유사하게 생겨가지고 밑줄 딱 쳤을 때 이걸 정확하게 외우지 않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혼돈되는 어휘를 틀릴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지금 무슨 얘기냐면 자, repeatedly는 제가 안 하고 갈게요. 얘는 그냥 중요해서 왜냐면 여기에 이 지문에서 전반적으로 중요한 단어니까 제가 repeatedly 넣어드렸고요. conscious 한번 보실까요? 자, conscious는 conscious하고 conscientious하고 여러분들 그 차이를 아셔야 돼요. conscientious는 무슨 뜻이에요? 양심적인이란 뜻입니다. 여기 양심적인 습관을 가지는 것은 절대로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conscious가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integrated 같은 경우는 integral, 필수적인이라고 해서 얘 이미 나왔었어요. 지난번에. 알겠죠? 이거 나온 단어였어요. 우리 수능 특강에서.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integral 넣을 수 있겠죠. 그럼 여러분들 이거 외우지 않았으면 여기 인티 뭐 나왔던 것 같아. 이렇게 넘어가니까 큰일 납니다. 그리고 나서 composite도 중요한 단어로서 넣어드렸고요. consecutive도 중요한 단어로서 넣어드렸어요. 아시겠죠? 우리는 객관식으로 나오잖아요. 5개 중에서 하나를 골라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제가 적어드리지 않았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 단어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게 아주 중요한 거죠. indefinite 자리인데 definite라고 돼 있어. 조심해야 되는 거 제가 말씀드릴게요. 앞에 not이 안 나왔어. not이 안 나왔으면은 indefinite여야 돼요? definite여야 돼요? definite여야 되죠? 이해됐죠?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시험이 내요. 제가 만약에 학교쌤이라면 저라면 얘를 그렇게 바꿨을 것 같아. 여기 나 빼고 여기다 indefinite 그냥 넣었어. 그럼 우리 학생들은 맞아 여기 indefinite 내가 외웠지 하고 그냥 넘어가거든. 꼭 반드시 앞에 부정하고 있는지 체크하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제일 쉬운 거예요. 여기 harder 자리 같은 경우에는 뭐 easier로 바뀔 수가 있겠죠. 근데 그거는 제일 난이도가 낮은 시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랑 이렇게 공부를 하다가 보면 나중에는 단어들 딱 보면서 이거는 이걸로 비슷한 걸로 변형될 것 같고 이건 단어 이렇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아라는 감이 좀 생기겠죠. 자, 그러면 오늘은 5강의 5번은 어렵진 않았습니다. 5강의 6번에서 여러분들 복습할 부분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도 5강의 5번과 6번은 오늘 알고 오늘 끝내셨기를 바랍니다.